앞으로도 결석을 잘 하지 않는 그런 그래서 안 할 거예요. 네, 조승래 의원님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의원님이 이제 4년 가까이 이제 의정 활동을 하셨는데 그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그 성적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신문에서도 나왔는데 그 의원님께서 본회의 출석률이 98.59%. 몇 번 결석하신 건가요? 2번 한 것 같은데 이제 네. 저희 이제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때 뭐 상치르느라고. 국회는 뭐 공결 처리 이런 게 없나 봅니다. 아니 이제 그걸 청가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무단 결석하는 것과 청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전체 본회의 숫자 중에서 이제 참석한 것만 이제 따진 건데 청가를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청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개근상 할 때는 그 뭐 공가라든지 이런 거는 인정을 해주잖아요. 인정해주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개근을 한 거고 청가체를 했기 때문에 무단 결석은 아니다. 아, 무단 결석은 그러면 한 차례도 없다. 네, 없죠. 그래서 뭐 대전 지역에서 제일 높고 뭐 상임위는 뭐 출석률이 뭐 100%고 더불어서 처리 법안이 28건이에요. 엄청나게 성적이 좋으신데 일단 출석부터 얘기를 하면 아까 그랬다고 하셨고 또 황 의원님께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 출석률을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유지하실 수 있으셨는지. 그러니까 막 일정이 굉장히 많으셔서 사실은 더 많이 결석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출석률이 왜 이렇게 높으신 건가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출석을 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회의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죠? 그 시의원, 구의원. 그러니까 의회라는 공간은 결국에는 주권자들을 대신해서 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국가 수준에서 광역단체 수준에서 기초단체 수준에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회의 출석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특별한 일이라는 거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법안 발의하신 걸 보면 역시 이제 발의하신 법안이 대표 발의하신 법안이 69개이고 이 중에서 이제 통과된 법안이 28건 역시 압도적으로 1위인 성적을 또 거두셨습니다. 또 그 중에서 원안 통과된 게 또 7건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두기가 통상 어렵다고 하는데 뭐 의정활동에 어떤 비결이 있으시다면? 근데 이제 그 저보다 훨씬 잘하는 분들도 뭐 대전 지역은 뭐 그렇습니다만 뭐 전국적으로 보는 뭐 여러분들 계시고, 근데 다만 이제 그 법이라는 것이 갖는 또 약간 이중성이 있어요. 하나는 국민의 삶을 좀 개선시켜주는 그런 측면의 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쓸데없이 뭔가 행위를 규제하는 또 측면의 법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사람들의 삶을 바꿔주고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좀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자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이고, 그 뭐 다행히 이제 그런 측면에서 현재 그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과 또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바들이 다행히 좀 이렇게 좀 조화가 돼서 상임위 단계에서 잘 좀 논의가 되고 정리가 되고 또 본회의까지 처리가 된 것 같아요. 그게 뭐 욕심대로 발의해서 다 처리하고 싶다고 해서 다 그게 가결될 수는 없는 건데 아무래도 그런 조정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히 비결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좋은 이런 성과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근데 생각이 이제 법이라는 거는 항상 이제 그 특히 이제 법은 이제 그렇게 이제 발의를 하면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쟁점 법안과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가 돼요. 근데 쟁점 법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그러면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쟁점 법안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 없다 그러면 비쟁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만약에 쟁점 법안으로 분류가 되면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토론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충실히 밟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럴 때는 내 주장만 더 고집할 수는 없어요. 나는 이 A라는 주장을 하면서 막 갔는데 어떤 사람은 B라는 주장을 막 해요. 그러면은
내 A라는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주장을 가게 되면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어떻게 A와 B를 절충한 A, B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 노력들을 이제 쟁점이 형성될 때는 하는 것이고 비쟁점 법안은 당연히 이제 그 빨리 속도를 좀 높이면 되는 것이고. 통과된 법안 중에 쟁점 법안들도 다소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런 조정 과정을 거쳐서 그걸 이제 다 통과시는 거치는 거죠. 거죠. 예. 혹시 그 의결된 통과된 법안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과정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법안이 있으신가요? 그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그 이제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통과된 법안 중에 그게 있었죠. 그 유아교육 특별회계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 박근혜 정부 때 누리과정이 도입이 되면서 누리과정비를 22만 원씩을 이제 국가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처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 재원을 누가 줄 거냐, 국가가 중앙정부가 줘야 되는 거냐, 지방정부가 줘야 되는 거 가지고 계속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정해서 유아교육 특별회계를 이제 한시적으로 만들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시한이 다 끝나가지고 그럼 도대체 그러면 앞으로 이 누리과정비는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있었을 때 그걸 제가 이제 누리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유아교육 특별회계법을 다시 이제 연장하는 법안을 내고 그럼 그걸 이제 통과시킨 게 가장 최근에 통과된 법인데요. 그런 걸 통과시키기로 해서 누리과정 지원비가 안정적으로 집행이 가능하게 했고 또 거기에 이제 덤으로 이제 누리과정비 22만 원에서 7년 만에 2만 원을 인상해서 24만 원으로 이제 인상을 하게 돼서 학부모들은 2만 원 정도 부담이 덜게 됐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만약에 잘 쏟지 못했으면 연장되지 않았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에게 그리고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네요. 그리고 연장되지 않았으면 그 재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가지고 지자체랑 네, 그게 또 이제 그 갈등이 있었겠죠. 네. 지자체와 국가 간의 네. 갈등이 있을 수 있었겠네요. 혹시 아쉬움이 남는 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제 제가 제출한 법 중에서 논의가 좀 잘 진행이 안 된 게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인데 그거는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서 교육이 이제 국가의 백년지 대계인 만큼 정권이나 정파를 좀 뛰어넘어서 사회적 합의로 국가의 교육 정책을 설계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안을 제출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야당의 반대 또 어쨌든 쟁점이 형성된 거죠. 쟁점이 형성이 돼서 그거를 좀 풀어보려고 안건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이제 한 서너 차례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쟁점이 이제 해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20대 국회에서는 그 처리가 좀 쉬워 보이지 않던데 그게 좀 제일 아쉬워요. 오늘 의원님과 간단하게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출석 꾸준히 열심히 잘할 각오가 있으시죠? 아니 그럼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야 뭐 그렇고 고등학교 때까지 결석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도 결석을 잘 하지 않는 그런 결석 안 할 거예요. 국회의원으로 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조승래 의원님과 의정활동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